안녕하십니까, 강도일 작가입니다. 오늘은 강사님들의 수업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J 컨설팅 대표 김용정 님을 모시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건설업에 종사를 했고 7년간 시니어 비즈니스를 했고 지금 이제 경영지도사 2년차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 50플러스 센터에서 퇴직자를 위한 창업교육을 의뢰받고 강비조 작가님과 리뷰를 하기로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용정 강사님께서 한 강의 2시간을 중요 부분을 포인트로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웬만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정 대표님이 강의하는 수준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A급 강사냐 아니냐예요. A급 강사는 A 플러스 A, A 마이너, 그 다음에 슈퍼 A, SA급 이렇게 강사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강사는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핵심은 뭐냐? A등급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등급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B나 C나 D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용정 님을 A등급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꼭 경청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2시간 해보셨더니 어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해봤지만 사실 강비조 작가님이 쓴 실전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이라는 책을 읽고 여기 있는 내용 많이 반영을 하고 했더니 사실은 경직된 면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 나온 내용을 제 몸에 좀 익숙하게 해서 좀 더 A급 강사로 진입을 하는 노력을 할 테니 우리 강 작가님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S급 강사, A급 소용없어 SA급 강사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제가 강의하기 30분 전에 와주십사라고 부탁을 했어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장 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아마 그 내용을 숙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그것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강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이 강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강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시 강의면 S급 강사는 1시간 먼저 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강의하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정 대표님이 30분 정도 먼저 오셨는데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게 저는 약간 책의 내용을 읽으셨지만 숙지하지를 못하셨구나라는 걸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 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빔. 그리고 또 뭘 체크해야 되죠?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체크하고 했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쓰지 않으시니까 중간에 직원분이 와서 마이크를 설치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덜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의상은 아주 좋으셨어요. 의상은 역시 약속한 대로 정장을 입고 오셨고 타이도 친근한 붉은색 계열의 타이를 메고 오셔서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오셔서 내가 강의를 위한 세팅 작업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프레젠테이션과 강의가 가장 다른 점은 강의는 시간도 길지만 대상자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30분 일찍 오셔서 밖에 나가서 이제 직원분과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영업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강의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해드리는데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인사, 약간 실수가 있었죠. 중요한 핵심은 센터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앵글 밖에 찍히시잖아요. 네. 앵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항상 앵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시선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에 충분한 시간 쓰셔야 됩니다. 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인사예요. 그래서 인사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딱 쓰셨으면 안녕하십니까 하시고 고개 딱 숙이시고 그렇죠. 천천히 올라오시면 돼요. 너무 서둘렀다. 한 3초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인사가. 그래서 인사법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인사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다. 근데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게 또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해요 와닿네. 동의하고 싶어서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자, 본인의 전체적인 외모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안 어울리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자, 한번 쭉 보세요. 안경인가? 일부러 그 제가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된 걸 좀 해서 그거를 어떤 창업을 하고 또 창업한 거를 좀. 자, 뭐가 안 맞은 것 같으세요? 안 보이세요? 자, 보세요. 넥타이가 있는데 자켓이 이렇게 자세가 지금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짝다리 짚었다는 명확한 증거죠, 이게 바로. 맞아. 그래서 자세 훈련에서 짝다리를 짚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짝다리를 짚으시는 거예요. A급 강사는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충실하셔야 돼요. 제 책에 보면 외워야 산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외워야 됩니다. 거기는 외우셔서 완전히 숙지해도 현장에서 발휘가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넥타이가 삐뚤어졌죠. 짝다리 짚다 보니까. 아닙니다. 이건 넥타이 핀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넥타이 핀 안. 예, 그래서 공식 석상에 쓰실 때는 넥타이 핀을 하고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넥타이 핀 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배지 액세서리 좋았어요. 지금 배지 액세서리 정확하게 보이죠? 본인과 잘 어울리는 거고, 책에 보면 안경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한 챕터로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안경이 중요한데 지금 이 안경이 본인을 되게 늙어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경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당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일부러 당겼거든요. 찍으면서. 찍으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강의를 잘하는 방법, 즉문즉답을 잘하는 방법, 세 가지. 뭐죠? 갑자기 그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지 현장에서 발휘됩니다. 짤, 단. 짧은 문장, 두 갈씩, 맞아. 단정형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다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장황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다 이제 고령화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임팩트를 받으실 거예요. 거예요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지금 한 대여섯 줄을 한 문장으로 발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좋지 않다라는 거 하나. 자, 짧은 문장으로 써야 된다. 두 갈씩으로 써야 된다. 단정형으로 써야 된다. 또 하나 첨가하자면 챕터를 들어올 때 전제가 있어야 돼요. 가령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수업에 앞서서 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이력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되게 장황하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또한 PPT, 이 PPT는 죽은 PPT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 김영정 JNH 대표, 자 사이즈는 이만해야 됩니다. 이만한 글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 대우건설 임원 출신의 무슨 자격증 소지하고 현재 뭐 그럼 4줄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장황하게 적어서 PT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강조할 거냐, 지금 이제 나를 소개하는데 내가 대우건설 임원 출신입니다가 더 많이 강조돼 있어요. H&J 컨설팅 대표입니다 가 강조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강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소개하실 때는 그런 룰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정입니다. 저는 H&J 컨설팅 대표입니다. 현재 이 바닥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 전에는 대우건설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끄트머리 살짝 흘리는 느낌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경중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게 많아서 건설의 규정이 많아가지고 좀 센 거부터 얘기하느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나 봐요. 아니에요. 사람은 지금 만나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요. 자, 이게 이제 PT 화면 뜬 거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 경력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보실 수 있어요. 안 보실 수 있는데 직원분이 오셔서 마이크를 새로 세팅해주고 있는 과정이죠. 제가 아는 많은 강사분들이 가장 크게 많이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공간에 따라서 마이크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자기 편의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조건은 하나입니다. 마이크가 설치된 공간은 무조건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A급 강사분들 중에 육성이나 발성 훈련이 되신 분들은 마이크를 안 쓰고도 내가 충분히 해 라고 생각하시고 마이크를 안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를 안 쓴다는 것은 내가 전장에 싸우러 나갔는데 칼이 있는데 칼을 안 들고 맨손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똑같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무조건 마이크를 쓰고 마이크가 없는 공간에 갔을 때는 간이용 마이크, 휴대용 마이크를 보통 갖고 가셔서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예. 마이크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마이크를 쓰는 사람을 프로페셔널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첫 느낌을 줄 때 마이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디 강의하러 갔을 때 마이크가 없다 그러면 저는 휴대용 마이크를 갖고 가요. 그래서 휴대용 마이크를 써서 발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시간 저희가 발표하는데 육성으로 2시간 하는 것과 마이크를 써서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를 쓴다. 마이크를 안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이크를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그도저도 안 되는 공간이면 마이크 없이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그냥 무의식적으로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거. 자, 방금 한 사람이 쓱 지나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지. 이런 거 이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내가 수업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수업을 듣는 사람에 집중하느냐,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후자입니다.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10개, 100개, 20개를 떠들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1개, 2개, 1개 이렇게 가져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사람들이 어차피 소문을 낸단 말이에요. 김영정 강사는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강의를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집중해 주시는 게 맞고 늦게 오셨으면 오셨어요. 저쪽 가서 앉으십시오. 예. 늦으시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유두리도 있고 친근하게 해서 강사와 내가 그렇지. 하나가 돼가고 있구나. 이 강의실을 완전히 장악하셔야 돼요. 완전히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은 사람이 있는 강의부터 출발하는 게 그겁니다.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있는 강의를 장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유명 강사들이 저 끝에 계신 분,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자지 마세요. 급한 일 있으면 그냥 나가세요.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주면서 친숙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내가 너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꿀팁이다. 네.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소닥감듯이 했네. 아닙니다. 그렇구나. 나의 자존심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자, 발표하는 모습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좀 찡그리네. 맞습니다. 그게 틱이에요. 틱. 제 책에 나와 있는 틱입니다. 틱. 패턴이 있어요. 한 10번 정도 눈을 깜빡깜빡깜빡하고 한 번 찡그리고 또 10번 정도 깜빡깜빡하고 한 번 찡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썹 올렸다가 내렸다가 눈 깜빡 한 번. 또 하나 진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을 깎아내리거나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장황하게 설명했다. 내가 핸드폰 줄을 놓고 와서 시계를 못 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등등. 그 다음에 여기 강의실에 처음 왔는데 어렵다. 내가 이렇게 적은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장황하게 설명하기 그걸 누가 알아? 내가 장황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칭찬을 해도 나를 깎아내리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머가 아니라면 그런 겁니다. 자, 지금 17분째인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이유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핵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소개했다. 그 다음에는 없어. 자, 뭐가 없냐면 목차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갑자기 또 경영지도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잖아요. 자기소개를 지금 17분째 하고 있는 거예요. PPT 화면 경영지도사란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글씨, 네이버체 같은데 요게 아마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하실 때 줄 벌리는 줄 간격이 좀 없어서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줄 간격을 좀 넣어서 새로 좀 디자인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이만큼 비죠. 원래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고 이 뒤에 노란색 테두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PT는 잡스러운 게 없어야 됩니다. 활자체 더 좀 커져야 되고 느낌표 아니죠. 물음표입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에러. 자, 왜 낭독 연습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걸 이렇게 쭉 읽으셨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 연습이 돼 있어야 자격자를 말한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쏙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인트로상에서 말씀드리면 마이크 사용법. 녹음할 때는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이크 음이 지금 녹음이 안 됐어요. 근데 하셨을 때는 마이크의 숨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네,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서 입에 너무 가까이 사이드 쪽에 있으니까 마이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네. 옆으로 하라는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가서 하셔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이크에 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짝다리 짚고 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됐다 보니까 마이크의 위치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입에 가까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가까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하울링이 생깁니다. 녹음은 안 됐어요. 제가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제 핸드폰에 따로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경영지도자 한 페이지 펴놓고 엄청나게 오래 얘기합니다.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초이스를 해야 돼요. PPT를 보여줄 거냐, 나를 보여줄 거냐. 내용을 팔 거냐, 나를 팔 거냐.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팔아야 됩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그 개념이 아예 없으세요. 아예 없습니다. 나는 내용 설명을 하러 온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한 번 오신 분들에게 내가 알차게 내용을 알려드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럴 거면 강의를 들으러 올 필요가 없어요. 김영정의 강의를 들으러 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똑같은 내용 다른 사람이 설명하면 되잖아요. 김영정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러면 김영정이를 팔아야 되는데 자, PPT가 한 장이 이렇게 떠 있는데 김영정이 계속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김영정이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나와서 여기 서 있어야죠. 여기 서서 이만큼 얘기하고 다시 들어가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다리 아프시잖아요. 한 자세로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관객을 압도하셔야 돼요. 15명밖에 안 되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제 갑자기 인생성공 키워드 3가지가 나왔어요. 창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인생성공 키워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가 끊어지는 느낌이 없어요. 장이 나눠지는 거죠. 첫 장은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거시기 경영 컨설트사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생성공 3가지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들어갈 때 보통 전문용어로 대전제를 깐다고 얘기해요. 큰 전제.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인생 성공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건강과 만족입니다. 전제를 깔아주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 챕터를 끊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창업에 대해 설명하다가 다시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이제 잘하시는 분이 물 흐르듯이 재밌게 강의를 해서 강의는 너무 재밌는데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거는 물 흐르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쑥 넘어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챕터를 나누는 훈련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한테는 멘토가 있지만 아니면 굉장히 인생을 갑자기 멘토 얘기 나오고 그래서 가지고 이게 짤 두 단에서 두 번째 챕터인 둘을 안 지키신 거예요. 두 갈씩으로 항상 설명합니다. 챕터를 끊을 때 앞쪽 말에 딱 끊어져서 저에게는 멘토가 있습니다 라고 쭉 얘기를 하면 멘토가 있는 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멘토가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멘토를 만들어라. 이렇게 전제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대전제가 없는 분.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인데 시선 처리. 자, 시선 한번 보세요. 이유는 뭐냐면 시간과 건강이 있는데 자기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인생하고 좀 더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를 이제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주관성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인생의 어떤 사모님이 김영정 대표님의 컨디션이나 심리 상태를 아주 쉽게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을 찡그리시는 횟수가 뒤로 갈수록 엄청 많아지거든요. 이제 2시간 하셨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막 계속 눈을 막 찡그리시면서 가세요. 힘드니까. 힘들 때마다 나오는 루틴 중에 하나, 틱 중에 하나가 눈을 찡그리는 거예요. 방금 하신 눈을 찡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답답하다 아니면 잘 안 풀린다 그럴 때 눈을 이렇게 찡그리시는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를 설명할 때 본인이 심리적으로 느꼈어. 강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순간적으로 느끼니까 3번, 4번을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찡그리시는 표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치셔야 된다. 그거를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을 일단 편안하게 안정감을 해야 되나? 우리 강 작가님도 틱이 있어서 나를 고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영상에. 아니, 고치는 게 아니라 틱은 수시로 발현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체크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틱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갑자기 만약에 불려나고 당황해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뭐 짧은 글이라도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몰랐는데 녹화해보면 엄청 막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틱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눈을 엄청 깜빡깜빡. 마음이 자기 마음의 불안이 어떻게 보면 막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계속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꾸준히 만들어 놨느냐 안 만들어 놨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도 사람이니까 갑자기 불려 나갔을 때는 되게 당황할 수밖에 없죠.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눈을 깜빡이는 버릇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갑자기 나왔으니까 내가 눈을 깜빡거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 트레이닝을, 그래서 마인드 트레이닝이 제일 중요해요. 마인드를 다 잡아야죠. 갑자기 나왔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틱이 없도록 신경 쓰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죠. 능력. 이게 다 연동이 되는구나. 사람의 심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내 논리대로 뭐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적인 행동이 이제 나오는데 사람이니까요. 좀 더 고급스럽게 시선이 계속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를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 화면이 그대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적은 게 없는데 시선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시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주기적으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제 책의 챕터 중에 시선 처리 챕터가 있어요. 맞아요. 시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시선 처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봤다가 이렇게 보고 한 번 봤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앉아서 보는 사람은 뭐라고 느끼냐면 그러니까 기운이 나를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운이 나를 확 덮쳐서 진짜 뱀 앞에선 개구리 마냥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못 받죠. 왜냐하면 시선이 회피하니까. 그러니까 시선이 딴 데 갔다가 빨리 와서 또 나를 보고 빨리 갔다가 빨리 와서 나를 보고 그러면 200명, 300명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도 이 강사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세이급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끝내고 나오면 들었던 사람이 내 앞에 앉았는데 그 강사가 이상하게 나만 보더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 강사가 다 봤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나만 보고 강의한다. 부담돼.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서비스 할거냐 이게 되게 추임새가 있으면 무조건 그 강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요.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강연을 들었는데 그 중에 추임새를 안 한 강사가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안 한 강사가 있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한 번도 A급 강사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A급 강사는 나는 못 봤지만 TV나 유튜브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한 번씩 보시면서 모델로 삼아서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들었던 강사와 강의는 다 좋은 강의나 강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목차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이제 40분이 됐는데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0분까지가 인트로란 얘기고 흔히 이제 사람들에게 약을 쳐서 이 강의가 얼마나 좋은지 약을 치는 과정이 40분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약간 실수다. 목차를 더 앞으로 빼셔야 돼요. 목차는 최소한 5분, 10분 안에는 나와줘야 사람들이 이제 내용을 알게 되죠. 내가 여기서 배워가는 내용이 첫째 1부는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고 2부는 창업을 해야 할 때 고려할 요소고 그 다음에 실전 사례 및 상담이다 라고 했으면 오신 이제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이 목차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2부는 다음 시간에 하는 얘기고 2시간 1부에 대한 그게 먼저 나와야겠죠.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겠죠.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이 알고 싶은 건 실전 사례하고 상담이에요. 아,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제 이분들이 그거를 알기 전에 조금 더 이런 이게 두 가지가 아니구나. 자, 보세요. 창업 강의를 들으러 왔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을 해야겠다, 창업에 관심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도 아니고 두 번째 창업을 할 시 고려할 요소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는 실전 사례 및 상담이에요. 내가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창업 아이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뭐뭐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30분 정도는 실전 사례 및 상담에 소비를 됐던 얘기죠. 근데 내가 창업 아이템이 있어?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의뢰해 주십시오. 그럼 의뢰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창업 상담이 나올 수 있는 실전 사례를 쭉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없어서 지금 목차가 40분에 나왔습니다. 이거 앞으로 빼셔야 되고 목차를 설명하면 일부 창업을 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 40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부는 창업을 할 시 고려할 요소에 대해서 요런 내용으로 한 30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남은 시간은 제가 알고 있는 풍부한 실전 사례 및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받겠습니다. 라고 먼저 인트로듀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기대를 하죠.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은 실전 사례 및 상담이니까 강의가 계속 긴장되는 거예요. 앞쪽의 내용을 듣고 저때 내가 무임승차 해야겠다. 내가 좀 얻어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김영정에 대해 설명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사례를 들어서 김영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한다. 그런다고 해서 김영정에 대한 사람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김영정, 나이는 얼마,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10년간 활동했으며 전에는 대우건설 임원으로 예편했습니다.
제가 이 창업 컨설턴트로 남아있는 거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엄청나게 높은 실적을 올렸고 이제 이 높은 실적과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베네핏입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익을 주러 왔다. 이런 얘기들이 먼저 돼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죠. 자, 퀴즈 및 조사 이 부분은 쉬는 시간에 하시거나 아니면 시작 전에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돌려서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퀴즈 지금 시작했죠? 42분에 시작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지루한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 상품이 셉니다. USB 64 기가바이트짜리. 이거 드렸어요? 네. 응? 줬어요. 제가 모르잖아요. 그분이 받는 거를 제가 몰랐잖아요. 아, 그건 쉬는 시간에 줘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넌센스예요. 경품을 왜 주세요? 나는 그게 또 네. 우리 이럴 때 뭐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는 게 시간을 좀 잡아먹을까봐 좀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에요. 그건 시간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핵심을 때리는 거예요. 경품을 받는 걸 봐야 사람들이 질문 좀 하고 상담 좀 하면 USB를 주네? 그럼 나 질문해야겠다. 그 다음에 저분은 저렇게 비싼 걸 강의 시간에 나눠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보 효과죠. 홍보 효과. 돈 잘못 쓴. 그렇죠. 돈을 잘못 쓴 거죠. 돈 쓰고 욕먹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에 딱 주고, 그리고 개랑 똑같습니다. 개를 훈련시킬 때 개가 잘했으면 즉석에서 칭찬하고 간식 먹을 거를 바로 줘야죠. 아, 그렇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주면 개는 왜 내가 간식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많은 강사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바로 즉석에서 질문해서 잘하셨습니다. 64비트 받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딱 받아서 막 손을 들면서 좋아하는 걸 딱 보면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생각하죠. 뭐야 별것도 안 했는데 저런 거 주네? 그럼 나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품은 항상 페스티벌 안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주셔야 돼요. 끝날 때쯤 주면 사람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 왜? 강의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초반에 시작할 때 질문해서 딱 주는 그 패턴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아주 뼈 아프네. 이거 마시는 분한테 제가 조금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쑥스럽다 싶으시면 역시 눈썹을 찡그리시는 버릇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섬세하게 모두 그냥 누가 그냥 엄마가 그냥 자, 안경을 쓰지 마십시오. 안경을 안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라는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렇게 딱 올리는 거 방금 보셨죠? 네. 시간 되면 딱 안경을 올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제스처들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안경을 쓰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안경을 쓰면 무태 안경을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안경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경을 그때그때 손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그걸 느껴요. 핵심은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거나 당황했거나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될 때 안경을 이렇게 콧대를 올리거나 안경을 만지거나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20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안경을 만지지 않아야 돼요. 수업 중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있습니다. 안경을 썼는데 한 번도 안경에 손을 안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PPT 화면이 미술 폼이 없어.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요? 네. 아까 동일한 위계에서 PPT가 화면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퀴즈 및 조사인데 마초스, 사춘기, 컵이라고 되어 있는 요 멘트가 떠 있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장에 PPT 작성에 관한 내용이 있죠. 제 책 3장에. 거기 보면 원신, 원킬,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내용을 담아라. 맨 처음 본 사람도 와서 PT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퀴즈 및 조사가 맨 밑에 있어요. 여태까지는 항상 이쪽 위계에서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위계를 벗어났어요. 타이틀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미술 폼이 노란색 테두리가 있거나 빨간색 테두리가 있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미술 폼이 현재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잡스럽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텍스트만 넣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PT가. 저는 이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명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함이면 이렇게 놓고 느낌표 하나 넣으셔죠. 마초스 사춘기 이 컵이 무슨 회사일까요? 라고 하고 그 텍스트를 달아주셔야 되죠. 네, 그렇죠. 그림보다는 설명에 모든 예. 정보가 있다고 얘기했죠. 네. 또 하나 자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이거 타이틀이 없죠. 이 그래프가 뭔지 타이틀이 없고 그 다음에 미술 디자인 폼이 또 바뀌었어요. 파란색 줄이 또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미술 폼을 다 좀 바꿔야 되고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크세 강세 있죠. 더 크게 더 세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넣으셔야 돼요. 크게 넣어서 들어오셔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준비가 부실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네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지. 윤석열 정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난 강의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네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네? 눈이 좋아져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컴퓨터가 굉장히 자기 위주로 에너지를 딱 가지면서 나는 최고다. 그러니까 뭘 이해를 못하는 건 너야. 그런 어떤 자신감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미덕인데 프리젠터에게는 아니에요. 프리젠터는 리더죠, 리더. 그 강의 2시간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리더가 실수했다? 리더가 실망했다? 리더가 준비가 부실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프레젠터가 리더. 나는 프레젠터는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리더라고 얘기하니까 2시간 동안 강의를 장악하는 거니까 그 시간은 내가 완전히 장악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원신 원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타이틀이 있어야죠. 마초스 사춘기스 콥의 작품이라고 타이틀이 있고 그 중에 5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장에 하나씩 보여줘야 돼요. 하나씩. 그래야지 호기심이 나오죠. 마초스 사춘기 컵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회사인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한 장씩 들어와야 돼요. 애니메이션 효과죠. 이렇게 5장 한번 나오고 한 장씩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고 끝에 다시 얘가 나오면서 멘트를 이어가야죠.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사춘기 쿱의 작품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앞쪽에서 이제 챕터가 끝났죠. 확실하게 챕터가 끝났으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마초스 사춘기의 콥의 사례를 보듯이 뭐뭐뭐뭐뭐가 뭐뭐뭐뭐 하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집중을 기울이고 여러분이 꼭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합니다. 샘플로 삼으십시오. 라고 마무리 멘트를 줘야 되죠. 그래서 PT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2가지. 더 잘 쓰려면 숨이 쌍과시, 숨이 양과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챕터를 구성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조사 파트가 나왔어요. 6가지 한번 여쭤볼 건데 기본적으로 조사는 나이, 에너지, 만족, 자 보세요. 아까 보면 이 퀴즈 및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사가 너무 늦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챕터는 찢어야죠. 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나온 2개를 묶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페이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강의는 잘못된 강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페이지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가령 질문을 받아서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도해서 올라간다 이런 거면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페이지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만약 계획됐다 그러면 그 조사 페이지 다음 장에 얘가 들어와야죠. 앞서 보여드린 페이지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페이지를 거슬러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관객이 느낍니다. 준비가 덜 돼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 하나 되세요? 지금도 새로운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셨어요? 우리 쉬는 시간인데? 왜 늦으셨어요? 한번 물어보고 뭐 이렇게 늦었습니다. 진짜 주옥 같은 얘기 많이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얘기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유머러스하게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강의실을 내가 장악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강의실을 장악하는데 반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 강의가 또 이어지잖아요. 이런 여파가 다음 강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카리스마 있게 강의를 장악했다. 다음번에 늦으면 곤란해. 라는 무언의 압력 내지 경고가 아주 유머러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1시간 54분 요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다운됩니다. 체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후반으로 가셔서 보시면 눈 찡그리는 횟수도 많아지고 혀도 꼬이고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면서 본인이 힘들다라는 느낌이 전달되는 시기가 조금 있으면 와요. 그래서 지구력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설문조사에 10분을 쓰시는 거예요. 설문조사 시간 10분을 썼으니까 그냥 손 들고 했던 사람들 갑자기 모아서 또 본인이 또 막 분석해서 그걸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되죠. 이거는 시작할 때 받고 쉬는 시간에 취합하고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설문조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의 성향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지금 너무 이제 지루해진 거죠. 강의의 흐름이 완전히 끊겼어요. 쭉 가다가 갑자기 설문조사 한다고 웅성웅성 되면서 뭐 손 들어보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다음에 취합하더니 내용 발표합니다. 앞에 강의하던 템포와 강의하던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난 패턴으로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당황하고 점점 템포가 느려졌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성향을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하나의 이제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여성이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힘이 들고 그다음에 좀 이제 당황하고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동사 부분에 대해서 뭉개기 시작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제일 세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분이 3명이고 남자분이 6명, 남자가 더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동사를 막 뭉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치셔야 되는 거. 이것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데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유튜브 찍을 때 빡차 싶으면 동사를 뭉개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강의한 내용을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이제 1시간 지났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묶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막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퀴즈로서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짧은 문장, 짧은 문장, 짤이 안 지켜지면 다 흐트러집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에요. 특급 강사가 지켜야 될 제일 첫 번째 동목이 이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돼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앞에 어디 강의를 가거나 뭘 보시면 항상 시계가 보이는 곳에 있을 거예요. 이 강의실에도 옆쪽에 시계가 크게 붙어 있죠. 강의하러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시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보면서 정확하게 땡치기 30초 전에는 수업을 정리해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쉬는 시간 갖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땡 소리가 나면서 쉬는 시간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그냥 쉬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하고 같이 쉬는 게 부담된다. 보통 이제 좋은 공간에 강사 휴게실이 있죠.
강사 휴게실에 가서 쉬다가 2, 3분 전에 딱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강의실에 앉아서 그냥 학생들 반응을 한번 훑으면서 데이터를 축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강의가 어땠나 데이터를 축적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어쨌든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쉰다라는 걸 해야 돼요. 지금처럼 쉬는 시간에 질문하면 딱 잘라야 됩니다. 끝나고 아니면 끝나기 전에 질문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이 질문함으로써 거기에 내가 또 답해줌으로써 되게 친절한 강사구나 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내 권위를 내가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맨 처음에 강의 시작했을 때 되게 많이 범했던 우예요. 왜냐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줘야 되니까 쉬지 않고 2시간 내리 달리자.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듣는 사람은 10분 쉬어야 재충전돼서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발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수업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대화할 때는 깜빡임이 거의 없는. 자, 보세요. 사석에서 말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무대에 세웠을 때 말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발표를 잘하시는 분들은 사석에 내려와서도 역시 말을 잘하세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맞냐? 무대에서도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사석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석에서 내가 말 잘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심리적인 부담을 더 덜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말씀하시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냥 강의가 이 정도인데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라면, 돈 놓고 돈 먹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라면 얼마만큼의 중압감을 견디면서도 내가 잘 발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는 못 되겠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선수고,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정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 프로가 아니고 그냥 하는 부분이니까. 링에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취미로 복싱을 해서 섀도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좀 더 잘하시면 이제 전문 선수도 될 수 있죠. 강의 2시간이면 연속성을 갖는 게 좋을까요? 달락달락 끊어지는 게 좋을까요? 연속성이 아닙니다. 그래? 달락달락 끊어지는 챕터가 나눠져야 머리에 들어와요. 2시간이 통째로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니네가 뭘 배웠어? 니네는 뭘 알아야 돼? 니네는 뭘 느껴야 돼? 이것만은 꼭 가져가? 라는 게 머릿속에서 계속, 거기 보면 세뇌 효과라고 그러죠. 계속 반복돼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제 1시간 끝났으니까 1시간이 시작되는 거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시간 끊을 때 완전히 딱 끊는 느낌을 주고 쉬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끊고 새로운 시간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 1시간 동안 뭘 배웠는데 기억나니? 쉬는 시간 10분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전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나, 아니면 전에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남은 1시간 동안 우리가 뭐뭐뭐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챕터를 정해줘서 긴장감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결혼하고 그런 데 있으면은 컨설턴트 해가지고 하면 되죠. 고개를 흔들리면서 마이크와의 위치가 흐트러지고 하울링이 생기면서 숨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너기 위해서 돈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창업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하고 지금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대 묶어서 창업에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딱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필요성, 그런 사례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고, 본인이 경험하신 것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좀 챕터별로 정해서, 가령 생산업에서는 이런 창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내가 어떻게 컨설팅해서 어떤 도움이 됐다. 2번째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종이었는데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얼마나 재밌어요.
전쟁터에서 싸운 얘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시면 되는데, 또 창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또 이거 좀 지금 다 창업하러 온 사람들인데 창업하고자 왔더니 창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변한다.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웃을 때 숨소리 확 들어온 거 느껴지시죠? 마이크 사용 잘 하셔야 돼요. 입학 강사라는 저런 데서 빈틈이 없죠? 네, 없어요. 그분들은 어디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자기가 받은 건가? 일단 오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니터를 항상 하고, 모니터. 본인이 찍은 거 본인이 모니터를 하죠. 항상 보통 이제 그분들은 녹음기를 갖고 다녀요. 자기 강의 항상 녹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거에다가 컨디션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강의가 형편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잘하시는 분들 강의는 틀리죠. 명성은 높지만 강의는 별로인 경우도 있고, 저는 아무래도 좀 내용도 보지만 테크닉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파트도 많이 보니까 인상 깊게 하셨던 분들은 다 자기관리가 철저합니다. 일단 시간 쓰는 게 틀려요. 분 단위로 보통 쪼개서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해야 될 내용이 50분, 100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이 한 1, 2분 오차 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워낙 꽉 차니까. 그러니까 질문이나 중간에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는 다 수업 끝나고 미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 네가 들어오면 내가 그 시간에 빼야 돼. 녹음은 바로 여기 있는 마이크에 들어오니까 지금 잘 됐는데, 마이크를 안 썼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는 뒤에 사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맨 끝에 앉았으니까. 저는 이 흐름은 쉬는 시간에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 틀어졌다고 봐요. 쉬는 시간에 본인이 못 쉬었기 때문에 역시 힘을 좀 덜 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욕만 해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칭찬 한 가지 하자면 속도는 좋아요. 빠르지가 않아요. 원래 좀 느긋하신 성격인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빨라진 적은 없었어요. 이건 큰 강점입니다. 말이 빨라지면 그것도 또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사야 되겠다. 녹음기 사셨잖아요. 녹음기 있어요. 녹음기면 충분합니다. 녹음기면 충분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녹음기를 쓰면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한 2번 들었어요. 한 번 하고 그 얘기를 듣고 2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톤은 좀 뭐 그냥 되는데, 지금 비디오를 찍으니까 이거 완전 3D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모든 단점들이 딱 보여가지고, 이거가 저에 대해서 되게 큰 교재가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보셔야죠. 여러 번 보면서. 네. 제가 또 그 방법도,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로 착륙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강제로 착륙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동사에서 이제 점점 내가 몸이 힘들면 제일 빨리 쳐지는 게 첫 번째가 동사예요. 두 번째가 주어가 생략됩니다. 귀찮으니까 이제 주어가 점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지친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내 몸은 지치고. 네, 지쳤습니다. 자, 지친다는 표현이 에너지가 100일 때 30, 20으로 떨어지는 게 지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100일 때 8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의 간극은 10%, 20% 정도 차이밖에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간극이 되게 적어요. 한 90%? 한 5% 정도 원래 줄어들면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100에서 출발하면 95에서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제일 좋고, 100에서 시작했으면 최소한 8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지구력 훈련, 스태미너 훈련, 이런 부분이 되게 고통스럽지만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거 프로스펜 불고 발음을 하는데 정말 원래 그냥 발음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훈련을 했길래. 너무, 나 그러면서. 얼마 안 했어. 본인도 그러더라고. 이거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본인 목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고, 발음이 안 나와. 발음 안 나와. 그냥 뭐 똑같이 읽을 수가 없어. 갭차가 50% 이상이야. 무슨 말인지를 난 못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자, 그리고 딱 들었는데 거의 한 95% 싱크로율이 있더라고 말하고. 20분 정도는 논스톱으로 읽어야 되고, 보통 A급 선수는 그거를 논스톱으로 20분짜리 3개를 붙여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럼 1시간 동안 물고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스태미너는 있어야 됩니다. 지쳤어. 좀 지쳤어. 왜 지친 줄 아냐 하면 이런 추임새라든가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지금 톤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태미너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내가 스태미너를 늘리지 못하면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요. 페이스.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해서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면 내가 80이라는 에너지로 출발해서 80이라는 에너지로 끝날 수 있도록 스태미너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요령이죠. 보세요. 자연스럽게 뒷짐지시죠.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뒷짐을 지면서 하시는 거예요. 몸이 정신을 반영하는구나. 네, 뒷짐을 지시는 거예요. 뒷짐 지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져 보입니까? 근데 말은 또 동년배로서 내가 또 여러분과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실수세요. 정신이 몸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 쉬셔야 돼요. 현재와 미래를 전략은 비전과 전략인데 무슨 전략을 수립해서 뭐가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 어떤 전략은 어떤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보통 창업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죠. 아니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두 가지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알 수가 있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10년차 경력을 가진 창업 컨설턴트한테 듣고 싶은 내용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래서 실패했고 저래서 실패했고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접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느끼는 게 있으니까 제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찡그리시죠? 이제 지쳐서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짝다리를 짚는 횟수도 많아지고 인상을 찡그리는 횟수도 많아지고 목의 톤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끝나기 5분 전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5분만 버티면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50쪽으로 50쪽 올라가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갑니다. 보시면 알아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내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 첫 번째는 고객을 세분화하고, 두 번째는 가치를 제한하고, 세 번째는 채널을 만들고, 네 번째는 고객 관계를 형성하고, 다섯 번째는 수익원을 만들고, 여섯 번째는 핵심 작업, 일곱 번째는 핵심 활동, 여덟 번째는 핵심 파트너. 주가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하고 구조 비용이고. 그런데 이게 뭐라는 타이틀이 없어요. 이게 잘못 만들어진 PT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모델 사업 분석 모델이다 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타이틀의 세부 내용이 이거다 라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이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델 캔버스라는 걸 쓰면 자기 관심이나 뭐 한번 이걸 돌려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없어. 사실은 그 전에도 얘기를 하고 앞쪽에서 운을 띄워주고 사례도 들어서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했고 이런 분에서 성공 안 했고 해가지고 이거 모델 한번 하는데 베네핏이 엄청나? 그리고 이거 해주는데 내 돈 얼마 받는다? 엄청 많이 받는데 니네 한번 공짜로 해줄 때 한번 해볼래?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요 손을 흔들었겠죠. 그런데 같이 빌드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구나. 수업 모델링 이거 해드린다고 얘기를 제가 드리면, 제가 전제 조건으로 책을 한번 읽고 오시면 제가 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책을 안 읽으면 제가 지금 리뷰 막 이렇게 해드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읽어야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는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거라는 여기 나온 내용들이
지금 실전을 보니까 그냥 완전히 가슴에 탁 퍼가다. 이게 제가 두 번에 약간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냥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책을 두 번 읽었거든요. 좋은 얘기 썼네. 이렇게 넘어갔어요. 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약간 낯서네? 이런 느낌 받았고, 두 번째를 딱 읽었더니 아 이거 좋은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 제가 여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동영상을 보면서 각 챕터별로 30분, 여기 이제 제가 시간 다 써놨거든요.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딱 되면 여기에 17분 52초 딱 써놨어. 그러면 20분짜리 하려고 그러면은 요거 하나를 읽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뭐 8분짜리 전이니까 요건 2개 읽으면 되겠구나. 이제 계획을 세웠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걸 다 그냥 뭐 중간에 딱 끊고 이건 이런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한 권을 딱 읽으니까 책을 읽었을 때 이해도가 한 30% 얘기했다면 이걸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한 60%쫙 올라가더라고요. 느낌이. 그러고 나서 이게 PT를 하면서 여기다 반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60에서 한 10%, 70점 된 거예요. 몇 번 보고 다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전에 들어오면 반영되는 퍼센테이지는 또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높지 않은데 오늘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뭐냐면 이제 고사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제 막연함은 없어지고 내가 A급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갖다 고쳐야 된다는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 내가 A급 강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저것도 여기서 한 3개 정도 고쳐야 되겠다. 저 틱은 고쳐야 되고 두 번째 시선 처리는 이거 관객들하고 편안하게 해야 되고 에너지 톤도 좀 계속 유지되는 이 3가지만 좀 목표로 생각해서 개선하는 식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끝에 요로 끝나는 거는 조금 신뢰도를 좀 저하시킵니다. 서비스업도 가능한가요? 서비스업도 가능합니다. 라고 바로 끝나시는 것도 좀 단호한 모습을, 그렇죠. 짤투 단에 해당하는 부분, 단호형 모습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세 엄청 편한 거예요. 짝다리 있고 한 팔 올려놓는 거. 엄청 편해.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편해. 근데 나도 그걸 몰랐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네. 상대적으로 이런 자세는 네. 신뢰를 얻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전혀 나는 이거 의식을 못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잘 피곤하죠. 장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오늘은 감사하고요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나야지. 감사하고요. 요는 뭐 그다음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고맙긴 고마운데 니들이 좀 열심히 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여행도사로서 어떤 편을 갖고 여러분들 제공하신 정보와 논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4번이가 나와요. 계속 중복된다는 건 그만큼 잘 전달이 안 됐거나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내지 2번, 많아도 2번을 넘어가면 안 돼요. 드리고 또 그 관계에 우리의 인생의 키워드는 뭐고 그러면 장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2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장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깎아내리는 얘기. 장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재미있는 시간 가지셨죠? 다음 주엔 더 재미있는 시간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심리를 부흥시켜서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데 내 시간이 너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들어줘서 고맙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 어투, 말 하나 이런 게 다 그냥 소홀히 했던 게 맞네. 예. 전체적인 리뷰를 해드린 거는 드문 경우인데 전체적인 리뷰를 해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스킵한 거는 이 강의 내용이 전체로 나가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 모니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특급 강사와 그렇지 않은 강사를 구분하는 거는 모니터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자주 하느냐 꼼꼼히 하느냐예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영상을 보여주고 네가 여기서 잘못된 부분, 아쉬운 부분을 잡아내봐라 라는 오더를 줬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잘 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 아이돌 가수를 많이 예를 들어 드리는데, 아이돌 가수, 유명한 아이돌 가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돌 가수인데 유명하지 않은 아이돌 가수 있잖아요. 실력을 보면 큰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스타가 되고 누구는 스타가 못 되느냐? 그러면 회사의 힘이다, 마케팅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BTS, 방탄소년단과 같이 무대를 준비할 때 그 5명이 엄청 꼼꼼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무대를 진짜 스텝 하나 30cm 간격까지 다 일일이 체크해서 무대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텝들과 트러블도 심하고 자기가 원하는 스텝이 아니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스타 중에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엄청 까다롭죠. 유명한 스타는 다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무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스타가 못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니터 화면은 여러 번 보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한번 적어 보시는 게 좋아요. 멘트를 한번 다 적어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인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주어진 멘트를 다 한번 워드로 치거나 해서 쭉 적어서 원고를 적어 보시면 내가 했던 말이나 내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불필요한 거,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지금 현재 2시간의 강의 내용 자체가 스토리보드가 조금 약해요. 더 첨가되어야 되고 더 나눠져야 되고, 그 다음에 2갈씩으로 정리되고 전개가 되고, 그러니까 기승전결, 2시간의 기승전결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테마가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각 단락도 역시 기승전결을 가져야 되는 거죠. 먼저 2갈씩으로 주제를 던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례를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결론을 맺고, 그래서 숨이 쌍괄식으로 챕터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구성된 챕터들이 기승전결로 딱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클라이막스는 어딥니까? 질의답변 시간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하시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두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당장 사업 아이템에 적용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유튜브에 보면 백종원의 요리비책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음식점 사장님들이 내 자기 사업 아이템을 갖고 와서 백종원과 토론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추어탕집 하고 싶습니다. 돈가스집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몇 평입니다. 이런 정보를 쫙 주면 백종원이 분석해줘요. 된다, 안 된다. 나도 해봤는데 실패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그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백종원의 요리.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가 구성되어줘야 아, 대단한 전문가구나 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베네핏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2시간 듣고 4시간 들었는데 내 생각이나 내 삶이, 내 사업 아이템이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이 되려면 지금 포맷과 아이템은 조금 바꿔주셔야 되고, PPT도 전체적으로 다 손을 좀 보시는 게 맞고, 너무 잡스럽다, 디자인 자체가. 그 다음에 활자, 이거 아마 그거 그냥 활자 쓰신 것 같은데, 활자 좀 더 크게 쓰고 텍스트, 거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타이포그라피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포그라피 디자인으로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PPT는 사실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 PPT 화면 없는 게 제일 좋죠. 오로지 내가 나가서 원맨쇼를 쫙 밀어붙일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기엔 좀 나도 부담되고 관객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PPT를 띄워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절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보시고 한번 워드로 쳐보세요. 워드로 치거나 아니면 손으로 한번 쭉 필사해 보시면, 그리고 단락을 나눠보세요. 기승전결 단락을 나눠서 챕터를 나눠보시면 이 부분은 잘못 나눠졌고, 그리고 적으면 결정적으로 짧은 문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잘라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잘라야 되고 계속 자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일주일 정도 하루에 한 번씩 본다. 2시간짜리 강의 하루에 한 번씩 본다. 그럼 5일 동안 볼 수 있잖아요. 다음 주까지. 그래서 5일 동안 쫙 보시고 개선점을 찾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음번 강의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명밖에 안 들으니까 15명과의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쭉 밀고 들어오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말하는데 알아들으시니까 저는 약간 이게 조기 교육의 힘이구나. 책을 읽고 오신 분과 안 읽고 오신 분의 차이. 책을 안 읽고 오신 분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 리뷰가 크게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님께서는 제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사전에 교육도 받고 오셨기 때문에 많이 좋았어요. 장점이라면 목소리 좋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속도도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모가 주는 느낌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기조와 함께한 2시간 어떠셨습니까? A급, 슈퍼 A급 작가님한테 이렇게 신이 모니터링을 받으니까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하루아침에 개선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하루에 뭐 제가 모니터링해서 한 3가지 정도 개선해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들 뭐 좀 튀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일관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듣는 사람과의 그 교감 그런 3개는 이제 고쳐서 다음 강의에 좀 읽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제 책을 다 읽으시고 그리고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 중에 강의를 하시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별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